자, 이 통계 들어가는데, 처음에 이제 확률 변수부터 얘기 좀 해볼게요. 확률 변수. 확률 변수. 확률 변수. 일단 이 통계는 앞에서 했던 경우의 수나 이제 확률 쪽보다, 거기보다는 유형이 좀 적어. 그러니까 활용되는 문제들이 조금 적어. 그래서 좀 나오는 패턴이 거기서 거기거든. 그래서 좀 더 쉬워. 솔직히 좀 더 쉬워, 여기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통계에서도 어찌됐건 확률 계산은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그 경우의 수나 확률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앞에 있는 내용도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일단 확률 변수는 뭐냐면 지금 여기 정의는 좀 길게 나와 있는데 뭐 어떤 시행에서 표본공간 S의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가 대응하는 함수를 뭐 확률 변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시를 좀 보여줄게 바로. 예를 들어서 내가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졌다고 해볼게. 두 개를 던졌어. 이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표본공간이 뭐가 있지? 우리가 표본공간은 S라고 쓰잖아. 뭐가 있어? 뭐지? HH 앞면 두 개, 또 HT 아니면 TH 아니면 TT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잖아. 맞지? 이런 걸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하지. 맞지? 이때 이제 내가 확률 변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앞면이 나오는 나온 횟수라고 해볼게. 요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할게. 보통 X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X라고 해보면 그럼 지금 이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몇 가지가 있어. 뭐가 있지? 앞면이 나오는 그 횟수에 대해서 뭐라고 쓸 수 있지? 숫자로? 0하고 안 나올 수도 있지, 그지? 또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나올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이제 이 표본 공간을 이 X에 대해서 좀 대응을 좀 시켜보면 안 나온 건 뭐야? TT잖아, TT. 그래서 TT를 대응을 좀 시켜볼게. 그리고 하나 나온 건 뭐야? HT 아니면 TH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개 나온 게 HH잖아. 맞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 X에 대한 확률을 또 대응을 시킬 수 있는데 그 확률을 내가 Y라고 잠깐 써보면 일단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지금 2분의 1이 있고 4분의 1이 있잖아. 맞아? 그러면 0은 어디에 대응되는 거지? 0. 앞면이 아예 안 나온 거니까 뒷면만 두 번 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뒷면 두 번 나올 확률이 얼마야? 4분의 1이지. 이렇게. 맞아? 그리고 1이 대응하는 확률은 얼마겠어?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 2분의 1. 그리고 앞면이 두 번 나올 확률은 4분의 1의 대응이 되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로 이제 원래 정의를 내리는데 이때 요 X 있지? 이 부분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얘기해. 이렇게. 원래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복잡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 요 X.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마다 달라. 확률 변수가 이게 같은 표본 공간이어도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시행의 표본 공간이어도 이게 확률 변수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앞면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뒷면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르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문제에서 정해주는 확률 변수에 맞춰서 너네가 이제 작성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응하는 확률 있지, 그지? 확률 하나씩 이렇게 대응하잖아. 그럼 여기 이제 X에서 Y로 가는 이 함수, 요 함수의 대응 관계,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확률 분포라고 할 거야. 확률 분포. 그러니까 대응 관계야, 대응 관계. X에서 Y로 가는 그 이 확률 변수 X에서 확률에 대응하는 그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얘기할 거야. 됐어? 그러니까 함수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랑 좀 대응시켜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의역인 거지. 맞아? 정의역. 요 놈이 이제 확률이 나온 게 공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됐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X에서 Y의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됐냐?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이제 이 확률 분포에서 이제 좀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대응 관계를 또 기호로 쓰는 게 있는데 뭐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원래 이제 만약에 함수라고 따지면 fx라고 많이 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대응했을 때 함수 값을 기호로 표현하면
뭐 F0이 이제 4분의 1이니까 F0은 4분의 1에 대응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썼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P 확률이다 보니까 P X는 0 이렇게 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X가 0일 확률 이렇게 해석하면 돼. 별거 없지? X가 0일 확률, 그지? X가 0일 확률이 지금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 별거 없지? 그지? 앞에서 했던 함수 기호를 살짝 바꾼 거야.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한 기호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PX는 1은 뭐야? 2분의 1. 그렇지. 그 다음 PX는 0은 뭐야? X는 2는? 4분의 1이겠지. 이렇게 함수값의 기호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률 분포의 기호라고 생각하면 돼. 함수값의 기호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x에서 y로 가는 그 함수의 관계식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는 그냥 그냥 함수, 예를 들어서 뭐 x에서 y로 가는 그 관계, 그 대응 관계식이 1차식이면, 예를 들어서 fx가 뭐 x 플러스 1이면 1차 함수 이렇게 불렀잖아. 맞지? 마찬가지 여기서도 x에서 y로 가는 그 대응하는 관계식이 존재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내가 식으로 좀 표현해보면 뭐라고 쓰냐면, 동전 2개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였으니까 이걸 내가 독립시행의 확률로 2cx에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않아? 그럼 x가 앞면이 아예 안 나왔어. 그럼 x가 0이란 얘기잖아. 그럼 2c0에 2분의 1의 0제곱, 미친놈아? 2-0제곱이지. 그치. 2-x제곱이지. 그치,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x에다가 내가 이제 잠깐만. 이게 아니지. 그냥 2제곱이지. 독립시행으로 따지면. 맞지? 독립시행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때 이제 x에다 0 대입하면은 2c0에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x에 0 대입하면 4분의 1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앞면이 안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잖아. 맞지? 그 다음 1 대입하면 얼마인데? 2c1에 2분의 1의 1제곱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2분의 1 나오는 거 맞고, 그 다음 2c 2 대입하면 x가 2일 때 2 대입하면 2c에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맞고.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저 1차 함수처럼 얘도 x에서 y로 가는 그 관계식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관계식을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px는 좀 짧네. px는 xi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서 이제 i가 지금 같은 경우는 i가 될 수 있는 게 그냥 x라고 쓰자. px는 x라고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x가 될 수 있는 값이 0, 1, 2 이렇게 딱 세 가지가 있겠지. 됐어? 요런 이제 함수의 관계식을 여기서는 뭐라고 할 거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할 거야.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됐어? 됐지?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처음에 일단 어떤 시행에서 나온 표본 공간이 있고, 이 표본 공간에 대응하는 어떤 확률 변수가 있단 말이야. 그 확률 변수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에 따라 좀 달라.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확률 변수에서 이거에 맞는 확률들을 또 이제 대응을 시킬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때 이 x에서 y로 가는 그 함수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함수값을 기호로, 여기서의 함수값을 기호로는 px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함수값으로 표현할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확률 관계식이지. 그 확률에 대한 관계식을 px는 x, 원래 좀 일반적으로는 px는 xi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 요게 이제 pi다 라고 해서 이제 i가 1부터 1, 2, 3, 4 쭉 해서 자연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됐는데, 그냥 대응하는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x1에 대응하는 확률은 p1, x2에 대응하는 확률은 p2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함수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지. 됐어? 기본적인 용어라고 생각하면 돼. 됐냐? 됐지? 별거 없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확률 변수, 그리고 확률 분포,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확률 변수에는 확률 변수의 그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일단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 종류가 두 가지야. 이 확률 변수의 종류도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산 확률 변수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셀 수 있는 거, 셀 수 있는 것을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셀 수 없는 거. 그런 부분들은 다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봐봐. 앞면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셀 수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은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잖아. 맞아? 그럼 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는 셀 수 있잖아. 앞면이 0개 나올 수 있고 1개 나올 수 있고 2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셀 수 있잖아. 맞지? 이런 건 이산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셀 수 있는 거. 됐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야구 선수가 이제 뭐 홈런을 친 개수 그걸 뭐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그것도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잖아. 뭐 몇 개 이렇게 셀 수 있잖아. 그지? 예,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보통 정수 개념 정도로 생각하면 되긴 해.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산 확률 변수가 무조건 정수다라고 할 수는 없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게 시행이 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 확률 변수 x가 나올 수 있는 값이 1하고 그리고 루트 2하고 루트 3 이렇게 나왔대. 그러니까 x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시행을 했을 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딱 이렇게 3개밖에 없대. 그러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이산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셀 수 있으니까. 1하고 루트 2하고 루트 3 딱 이렇게 3개밖에 없잖아. 이러면 셀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셀 수 없는 거의 개념은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흔하게 하는 키나 아니면 몸무게 이런 것들 있지. 그러니까 범위로서 얘기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 사실 우리 키 같은 경우도 그냥 편의상 뭐 170, 175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이게 실제로 딱 175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 사람 키를? 정말 초정밀 그 기계로 막 이렇게 잰다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좀 오차도 있을 수 있고, 그지? 완벽하게 175라고 딱 얘기하기 힘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키나 몸무게, 뭐 시간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은 이제 범위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딱딱 끊어서 얘기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실수 개념이지, 실수 개념. 돼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일단 이산 확률 변수 이쪽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알지? 요거는 다음 단원에 할 거야. 다음 단원에. 일단 지금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만 할 거야. 됐지? 그래서 일단은 확률 변수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이산하고 연속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요 이산 확률 변수에서 얘기하는 그 함수의 관계식이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연속에서는 또 이게 용어가 좀 달라. 여기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할 거야. 이건 나중에 다음 단에 할 거니까 어차피 좀 지금은 뭐 굳이 몰라도 되고. 아무튼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제 관계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를 거다.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간단하게 잠깐만 요거를 여기 같이 있네? 요거서 해야 되네? 일단 요거부터 할게 그러면 먼저 조금 이따 하자. 확률 밀도 함수.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좀 몇 개만 볼게. 자 여기 다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모두 구하래. 잘 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어. 맞지? 그러니까 이건 시행을 한 거지. 이때 나오는 눈의 수 x. 그 x가 될 수 있는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6까지. 그치. 이건 또 무슨 확률 변수야? 이산 확률 변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 2, 3, 4, 5, 6. 그치? 별거 없지.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대.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것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주사위를 5번 던졌거든. 거기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야.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주사위를 5번 던졌어. 거기서 이제 소수의 눈이 몇 번 나오냐? 이걸 지금 찾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지. 그치?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안 나올 수 있고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 최대 5개까지 나올 수 있지. 그럼 이것도 무슨 확률 변수야? 이산 확률 변수겠지. 어렵지 않지? 그치? 이렇게 이제 구분해주면 되고. 그 다음 45번 다음 봐봐.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7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을 때 뽑힌 당첨 제비의 개수를 x라고 한대. 그럼 마찬가지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잠깐만. 3개가 있고 여기서
3개를 동시에 뽑으면 돼. 그러면 그렇지 0부터 어디까지? 딱 3까지. 이거 무슨 확률 변수야? 이산 확률 변수겠지. 쉽지?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해볼게. 자, 요것도 한번 가보자. 자, 이 검은 공 2개랑 흰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거야. 이때 꺼낸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디서 어디까지야? 0부터 최대 2까지밖에 안 되지. 그치? 검은 공이 최대 2개까지밖에 없으니까. 내가 3개를 꺼내긴 하지만 2개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질 수 있는 값이고 이산 확률 변수지 얘는. 맞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표로 만들 건데 어떻게 표로 만들 거냐면 x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숫자가 0하고 1하고 2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딱 3개를 만들 거야. 그리고 요 밑에는 뭘 쓸 거냐면 이거에 대응하는 확률을 하나씩 써주면 돼. px라고 해서 대응하는 확률 하나씩 써주면 되는데 별거 없지. 6개 중에 3개를 꺼낼 거야. 그럼 분모 얼마야? 63이야. 그럼 전체는 20까지겠지. 20까지 중에 검은 공이 아예 안 나오잖아. 그지? 그럼 흰 공만 3개 나온다는 얘기니까 얼마야? 4. 4C3, 4. 그럼 여기는 20분의 얼마야? 검은 공 하나, 흰 공 2개잖아. 그치? 그러면 뭐겠어? 2 곱하기 4C2니까 12, 12가지 나오네. 그 다음 얘는 어때? 20분의 얼마? 검은 공 2개 나와. 그럼 2C 곱하기 4C1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4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로 작성해서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게는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할 거야. 별거 없지?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를 이것도 지금 대응 관계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이제 표로 나타낸 거지.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하는 거지. 별거 없지? 그러니까 너네가 주로 그릴 그림은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요렇게 대응표로 그리는 거는 잘 안 하고 요렇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서 가끔 그래프로 그리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 근데 그것도 잘 나오는 편은 아니고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하나만 그려줄게. 대충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러니까 그래프라고 해봐야 그냥 살짝 이게 끊겨있기 때문에 x가 지금 0하고 1하고 2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냥 막대기로 그리거든. 20분의 4면 대충 얼마야? 5분의 1인가? 맞아? 5분의 1이면 한 요렇게 5분의 1. 그 다음 요건 뭐야? 20분의 얼마냐? 5분의 3인가? 그래? 그만 요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는 뭐야? 이것도 5분의 1인가? 이렇게 5분의 1 이렇게. 대충 이런 그림도 있긴 있어. 이런 그림도. 뭐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근데 잘 나오지도 않아, 이것도.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그리는 그림은 요거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요걸 너네가 그려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배우는 평균, 분산, 표준편차 뭐 그런 걸 구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잠깐 좀 볼게. 그 다음은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인데, 자, 요것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자,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는, 관계식이라고 했지. 확률 질량 함수. 자, 이제 보통 기호로는 P, X는 XI는 PI. 요건 좀 일반적인 식이야, 그냥. i가 1부터 뭐 n까지 이런 식으로. 그냥 요건 일반적인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좀 기호야,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게 이제 식에 따라서 그냥 뭐 px는 뭐 x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px는 k라고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 식 자체. 그러니까 문자만 좀 바꿔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이거의 성질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자, 요게 PI거든. PI가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란 얘기야. 요 PI가 기본적으로 0부터 1까지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당연한 얘기지. 얘도 어찌됐건 뭐야? 확률이잖아, 확률. 그러니까 확률이니까 0 이상 1 이하다. 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 자, 시그마. 여기 시그마가 나와 있진 않는데 i는 1부터 n까지 PI. 그러니까 P1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PN까지의 확률. 그러니까 확률의 뭐야? 총 합이지, 그지? 확률 총합이 얼만데? 1이잖아, 1. 그지? 전체 확률의
1이잖아. 확률의 총합은. 그래서 요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확률의 총합은 1이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직접 너네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인데, 자, xi 이상 x가 xj 이하 이럴 확률은 px는 xi부터 해서 px는 xj까지의 확률을 더해주면 된다. 이런 말인데,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 예를 들어 볼게. 1, 2, 3, 4, 5라고 해볼게. 그럼 이때 내가 확률을 1 이상 3 이하의 확률을 찾고 싶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야? x가 뭐일 확률부터? 1일 확률부터 어디까지? 3일 확률까지를 그냥 더해라. 이런 말이야, 그냥. 별거 없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px가 2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이건 뭐야? 말 그대로? 그치. 2 이하인 확률을 싸그리 다 구해서 다 더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x가 1일 확률과 그 다음에 x가 2일 확률을 더해라.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px가 3 또는 x가 5 이렇게. 이거 무슨 뜻이겠어? 3하고 5일 확률 합치라고. 그런 말이야. 근데 별거 없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로 쓴다는 얘기지.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확률 질량함수의 세 가지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별거 없지. 자, 그 다음에 요 밀도함수 요거는 조금 이따 할게. 연속 확률 변수는 조금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요거부터 좀 할게. 요게 어차피 기본 내용이니까 요거부터 먼저 하자.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이런 이제 표를 그려서 뭘 할 거냐면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좀 구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평균은 뭔지 알지? 그치? 평균이 뭐지? 다 더해서 나누는 거. 그치? 맞지? 평균은 다 더해서 나누는 거. 분산은 뭐냐? 기억하냐 혹시? 분산 언제 배웠어 너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지? 그치? 중3 때 배웠어. 중3 때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배웠지. 일단 평균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나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넘어가고, 일단 분산하고 표준 편차에 대해서만 잠깐 다시 설명을 좀 해줄게. 우리가 중3 때 뭘 배웠냐면 삼포도라는 걸 배웠어. 기억하냐 혹시? 삼포도가 뭐였어? 맞아. 그 흩어진 정도,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 그게 이제 삼포도였는데, 여기서 배웠던 게 편차하고 그 다음에 분산하고 표준 편차였어. 이렇게 배웠었거든. 그래서 여기서 분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자, 예시를 또 들어볼게. 자, 어떤 A반의 학생들이 이번 수학 점수를 이번에 수학 점수를 한 50점, 60점, 70점 정도 받았대. A반이. 그리고 B반이 있어. B반에 마찬가지 학생이 3명이 있는데, 얘네들의 수학 점수가 30점, 미친놈아. 30점 한 놈이, 60점, 또 다른 놈은 90점 이렇게 받았대. 이렇게 나왔다 해보자. 됐어? 일단 이 두 반을 비교를 좀 해볼 건데, 이 두 반을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평균을 좀 계산해봤어. 근데 평균이 둘 다 얼마야? 60이지. 그지? A반도 60이고 B반도 60이야. 맞지? 그래서 이번에는 평균은 됐고, 분산을 한번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 얘네들의 흩어진 정도를 좀 찾아보자 라고 해서 분산을 비교해 볼 건데, 일단 그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편차를 구해야 돼. 편차라는 게 원래 뭐였냐면 별량에서 뭘 뺀 거야? 평균을 뺀 거야. 별량이 뭐야? 별량은 그냥 자료라고 생각하면 돼. 자료. 얘네들 점수.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이 다 별량이 되는 거지. 이 별량에서 평균을 뺄 거야. 그러면 A반의 첫 번째 학생의 그 편차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10이지. 그치? 무조건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큰 거에 작은 걸 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얘는 0점, 얘는 10점이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30 얘는 0점하고 플러스 30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러면은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아, 이 친구는 평균에서 한 10점 정도 더 떨어져 있구나. 얘는 평균이랑 똑같네. 얘도 마찬가지 평균에서 한 10점 정도 더 올라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30점 평균에서 좀 저 뒤로 30점만큼 떨어져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 편차를 가지고 대충 봤을 때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있는 그런 자료가 A반 자료야, B반 자료야? 그나마 A반이 좀 몰려있긴 하지. 평균 근처에. 맞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파악하겠다는 얘기야. 됐어? 이런 게 이제 편차에 대한 내용인데 근데 지금은 그 각 반에 자료가 꼴랑 3개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준인데 이게 만약에 자료가 한 30개, 한 50개, 아니면 뭐 한 300개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겠어? 없잖아, 그치? 좀 힘들잖아. 이걸 가지고, 요거 가지고 한눈에 보기는 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 편차에 대한 대표값을 하나 만들기로 한 거야. 편차의 대표값. 우리가 배운 대표값도 한 3가지가 있단 말이야. 평균하고 중앙값하고 또 뭐 있냐? 최빈값이 있었지. 기억하냐? 평균하고 중앙값하고 최빈값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평균을 계산해보기로 한 거지. 평균을. 그러면 이 수치들의 평균을 계산해보기 위해서 얘네들을 다 더했어. 근데 얼마 나와? 0 나오지. 얘네들은 어때? 0 나오잖아. 그래서 편차의 총합이 항상 얼마라고 우리가 배웠었어?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어떤 자료든 간에 항상 0이라는 걸 배웠어. 됐어? 그럼 얘네는 이제 이걸 가지고는 이제 평균을 못 구하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였어? 편차를 뭐 한 거야? 편차의 제곱에 평균을 구한 거지. 오케이? 제곱해서 평균을 구한 거야. 그래서 얼마야 계산하면? 100 밑에서 써볼게. 100 얘는 빵 얘는 100 그럼 요거의 평균 얼마인데? 3분의 200이지. 맞아. 3분의 200 그치? 자 얘는 어때? 900 0 900이지. 그럼 다 더해서 3 나눠주면 얼만데? 600이네.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지. 이 수치 하나를 가지고. 그러면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커? 오른쪽이 크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얘가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수치가 클수록 더 떨어져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얘가 평균 근처에 더 많이 몰려있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때 이 수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분산이라고 하는 거지. 됐어? 외워야 돼 이거.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이야. 됐지? 근데 이제 분산이라는 걸 이제 구해서 이제 비교는 가능해졌는데 문제는 숫자가 너무 어떻게 됐어? 너무 커졌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조금 줄여보고자 만든 게 뭐야? 표준 편차지, 그지? 루트 분산. 분산에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숫자를 좀 줄인다 이 정도로만 그냥 생각해도 돼. 표준 편차. 그러면 루트 얘는 3분의 200이고 얘는 루트 600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보기가 더 편해지겠지. 숫자가 좀 줄어들면. 맞지? 물론 지금 보긴 그런데 아무튼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게 낫잖아. 너무 크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이제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것들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일단 평균하고 분산 그리고 이런 표준 편차를 구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 됐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표준 편차를 뭐라고도 부를 거냐면 표준 편차를 분산에 뭐라고 그래? 무슨 제곱근?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지. 분산의 양의 제곱근. 루트 분산이잖아. 맞지? 분산에 루트 씌운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고 그냥 루트만 씌운 거니까. 그래서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도 불러. 그러니까 요런 단어도 좀 가끔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보자 뭔 말이지 이렇게 하지 말고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도 불리니까 이것도 좀 기억해놔. 알았지? 그래서 아무튼 분산 표준 편차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 방법을 그대로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구해볼게 우리가.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걸 구하냐? 자 이것도 예시를 좀 들어보자. 일단 이렇게 먼저 해볼게.
자, 이것도 일단 도수 분포에서 먼저 해보자. 자, 도수 분포 표에서 여기 밑에는 이제 위에가 도수가 아니라 위에가 별량이겠지. 여기가 도수라고 해보자. 뭐 그냥 간단하게 70점 그리고 80점 90점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이따 해볼게. 이것도 어떤 반의 수학 점수에 대한 이제 표라고 생각해볼게. 자, 어떤 반에 이제 70점 맞은 학생이 1명 있고 80점 맞은 학생 2명 있고 90점 맞은 학생 2명 있다고 해보자. 그럼 총 몇 명이야? 5명이지. 그래? 그럼 여기서의 평균을 한번 구해봐. 평균. 자, 평균 어떻게 될까? 70 곱하기 1이지. 그치? 더하기 80 곱하기 얼마? 2 더하기 90 곱하기 2. 맞지? 얘들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줘? 5명. 명수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일 거 아니야. 이건 다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를 살짝 쪼개볼게. 이렇게 나눠서 한번 써볼게. 3개로. 나눠서 다시 한번 써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5분의 1 곱하기 70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80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90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지. 됐어? 여기서 말하는 5분의 1이 뭐야? 이게 확률이지. 그치? 70.1 확률. 맞지? 얘는 80.1 확률. 얘가 90.1 확률.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평균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확률에다가 그거에 이제 대응되는 변수 있지, 그지? 별량. 이걸 곱하고 각각 곱하고 다 뭐 하겠다는 얘기야? 더하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면 평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시 확률 분포표로 만들어 보면 이제 위에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확률 변수 70점, 80점, 90점으로 이제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확률이 되는 거지. 그래서 5분의 1, 5분의 2, 5분의 2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리고 확률의 총합은 당연히 얼마야? 1이잖아, 1. 그래서 요 확률 분포, 이게 아까 썼던 확률 분포표잖아. 이산확률 분포표. 그래서 이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할 때는 이 별량하고 이거에 대응하는 확률을 각각 곱해서 이거를 싸그리 다 뭐 하겠다? 다 더하겠다. 그래서 더해서 평균을 계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냐? 그래서 그게 이제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도 한번 구해볼게. 자, 분산을 구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 편차가 필요하지. 그치? 편차에 뭐였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편차가 필요하단 말이야. 맞지? 그럼 여기서의 편차 평균 계산을 계산이 빡시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써볼게. 자, 여기에서의 평균을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80점이라고 할게. 그냥 대충 그냥 80점이라고 할게. 알았지? 그러면은 어때? 처음에 이제 편차는 뭐겠어? 위에다 한번 써보자. 첫 번째 별량의 편차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지. 그 다음은 0이고 그 다음 뭐야? 10일 거 아니야. 맞아? 이게 편차겠지. 각각의 편차. 그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맞지? 그럼 편차를 제곱하면 얼만데? 처음 거는 100이지. 맞아? 100 곱하기 그 다음에 100 곱하기 이제 뭐인 거야? 이렇게 곱하는 거지. 맞지? 5분의 1. 그러니까 이 편차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니까 마찬가지 얘하고 곱하고 제곱해서 이거 제곱하고 얘하고 곱하고 이거 제곱하고 얘하고 곱하고 다 더하겠다는 얘기야. 됐어? 편차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니까. 그래서 100 곱하기 왜 이렇게 썼냐? 100 곱하기 5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0 곱하기 5분의 2 그 다음 플러스 100 곱하기 5분의 2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분산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럼 분산이 뭔가 나왔을 때 표준 편차는 그냥 뭐만 하면 돼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돼. 그러니까 루트 분산이니까 이렇게만 계산하면 끝인 거지. 됐어? 이렇게 해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됐지? 자, 이건 예시였고 이제 요거를 조금 저걸로 가볼게. 일반적으로 좀 표로 한번 가볼게.
자, 확률 변수 x가 있어. 자,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P1이 아니지요? 여기에는 x1이 들어와야지. x1, 1대 P1, 그 다음에 x2, P2, 그 다음에 x3, P3 이런 식으로 쭉 간다고 해보자. xn, pn 이렇게. 여기 이제 px. 이게 이산확률 분포표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볼게. 자, 우리가 평균은 기호로는 뭐라고 쓰냐면 EX라고 쓸 거야. X의 평균. 오케이? X의 평균. 다른 기호로는 뭐라고도 쓸 거냐면 M2라고도 쓸 거야. 평균은 기호가 두 개야. 이거 둘 다 많이 쓰니까 기억해놔. 자, 얘 해볼게. 곱해봐.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x3, p3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은 xn, pn. 요거 계산하면 평균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를 좀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거든. 근데 지금 여기 그 교재에는 이 시그마 기호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근데 이 시그마 기호로 알고 있는 게 너네가 오히려 좀 편할 거야. 오히려 문제 풀기가 조금 더 편해. 그래서 시그마 기호로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요거 이제 평균을 구할 때는 항상, 평균 구할 때는 항상 확률 변수에다가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을 곱한 다음에 싸그리 다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더해버려서 이제 평균을 구하겠다 이렇게. 됐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x 있지? 예? 요 x. 이 x하고 여기 있는 x의 형태는 항상 어때야 돼? 항상 같아야 돼. 항상.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세제곱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를 기호로 표현할 때도 이 x 세제곱이라고 써주면 된다고. 됐어? 항상 같아야 돼. 됐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x 세제곱의 평균, 확률 변수의 세제곱의 평균 이런 의미니까 이렇게 이제 항상 같은 시기의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이게 첫 번째 평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산. 분산은 보통 VX라고 표현할 거야. VX. 자, VX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편차잖아. 편차가 필요하지, 그지? 그래서 위에다 편차를 좀 구해보면 그냥 밑에다 그냥 바로 쓰자. 편차라는 건 평균에서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지, 그지? 그러니까 x1에서 평균을 m이라고 쓸게. m 뺀 거. 이게 편차. 이걸 뭐 한 거야? 제곱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확률을 곱하는 거지. 맞지? 더하기. 그 다음에 x2-m의 제곱 p2 더하기 쭉 가서 xn-m의 제곱 pn이 되겠지. 됐어? 그래서 요것도 이제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m의 제곱 pi라고 쓰면 돼. 됐어? 이게 분산이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구할 건데, 근데 여기서 이 분산 구할 때 이 과정으로 계산하면 되게 복잡해. 되게 복잡해서 조금 이거를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그건 뭐냐면 그냥 이거 전개해서 좀 이렇게 새로 만들 거야. 공식을 새로 만들 거야.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얘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풀 거야. 이거 전개 한번 해볼게. 이거 제곱 전개하고 그리고 시그마랑 pi를 다 뿌려볼게.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제곱에 pi, 그 다음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2xi m pi. 아이고 2m부터 쓸까? 2mxi pi 플러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m제곱 pi.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 pi도 분배하고 이거 제곱 전개하고 시그마도 분배하고. 됐어? 자, 이게 뭐지? 이걸 기호로 뭐라 쓸까? 이걸 기호로 뭐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x 제곱에 뭐야? 자, 우리가 x하고 p하고 곱하고 다 더하면 x의 평균이라고 했지. 그지? 근데 얘는 x 제곱하고 p하고 곱하고 다 더했어. 그럼 뭐야 얘는? x 제곱의 뭐야? 평균인 거지. 그래서 2x 제곱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x를 제곱하고 평균한 거야. 그러니까 평균을 제곱한 게 아니라 x를 제곱하고 그걸로 평균을 구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자 여기 i가 변수야. 맞지? 그럼 EM은 상수니까 시그마 밖으로 내보낼 수 있지. 그지? 그럼 내보냈다 치고 얘랑 얘 시그마니까 뭐야? x의 평균이지 그냥 평균. 그래서 마이너스 2m. 근데 평균이니까 내가 m으로 써도 괜찮지. x의 평균이니까. 그지? 2x는 그냥 m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상수니까 밖으로 내보내야 되지. 그리고 시그마 pi는 뭐야? 0. 시그마 pi. 확률의 총 합이잖아. 1부터 n까지 pi면 확률의 총합 얼마라고? 1. 그럼 뭐야? 플러스 m제곱만 나오지. 맞아? 근데 요게 또 얼만데? 마이너스 2m제곱이야. 그래서 얘랑 얘랑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m제곱. 그래서 나온 공식이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전체 제곱을 뺀다라는 식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계산할 거야. 이거 가지고. 왜냐면 얘로 하면 되게 복잡해. 그래서 이걸로 계산할 거야. 됐어? 됐지? 이걸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는 우리가 보통 시그마 x라고 표현하거든. 이렇게 6자 이거 6이라 이거 거기 이게 책에 좀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책에 나와 있지, 그지? 저렇게 되게 조그맣게 나와 있어. 이걸 시그마라고 불러 이것도. 얘도 이름이 시그마긴 해. 시그마 x는 루트 분산이라서 얘는 뭐 딱히 뭐 할 건 없어. 그냥 루트만 씌워주면 돼. 분산 구한 거에다가.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려고 한다. 됐지? 자, 요걸로 잠깐 하나만 구해보자. 재밌겠다. 재밌겠지? 요거 하나 외울까?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치? 확률 그 변수와 확률의 관계식이지. 그치? 관계식이 나와 있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 4라고 나온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정의역을 뜻하는 거지. 그럼 이걸로 내가 표를 한번 그려볼게. 자, x 확률 변수 x가 있고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1부터 4까지. 자,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들 구해보자. 얼마? 10분의 1. 그 다음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당연히 확률의 총합은 1이겠지. 이렇게. 자, 이걸 물론 이제 표만 그리라고 하면 약분도 하고 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작업이 더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약분을 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어차피 통분해야 돼. 다 곱하고 더하려면. 그래서 굳이 약분을 잘 안 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약분 잘 안 해. 그럼 이 상태에서 자, 곱하고 더하면 평균이라고. 그래서 평균 얼마? 10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얼마지? 10분의 30인가? 그래서 3 나오겠네. 평균 3이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분산 구할 거야. 분산은 뭐였냐면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고 했어.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 위에다가 x제곱을 올려줄 거야. 이렇게. 그러면 1, 4, 9, 16이지. 맞아? 이거의 평균이니까 얘하고 대응하는 확률 곱하고 다 더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얼마야? 10분의 얼마? 1 더하기 8 더하기 27 더하기 64. 맞지? 맞지? 그치? 여기서 뭘 빼겠다고? 9. 평균의 제곱을 빼겠다고. 9. 오케이? 자, 얼마야 이거? 계산하면? 진짜? 잠깐만. 얼마라고? 이게 계산이 안 되냐 이게? 이게 91. 91에다가 100이네? 그치? 100이지, 그지? 10분의 100이니까 얼만데? 10 빼기 9니까 1이겠지. 분산 1 이렇게. 표준 편차 얼마? 루트 1이니까 1이겠지. 별거 없지. 이게 끝이야. 요 작업만 하면 돼. 그러니까 너네가 실제로 막 여기 시그마 막 대입하고 뭔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처럼 표 그려놓고 곱하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곱 올려서 곱하고 더한 다음에 뭐 이제 평균 제곱 빼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워주고. 별거 없지. 그래서 요 작업만 할 거기 때문에 요거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그래서 요런 게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평균을 다른 말로 기대값이라고도 한다. 기대값. 우리 요 2라는 게 기대하다의 약자야.
앞에, 맨 앞 글자. 그치. 뭐였지? 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거의 앞 글자라서, 그러니까 기대값이라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기대값을 구하시고, 평균을 구하시고, 똑같아. 그래서 요거 공식 잘 외워주면 되고. 그리고 이게 시그마가 이제 그 시그마 표현 자체가 좀 이제 사라졌거든. 그러니까 교육과정 바뀌면서 사라진 건데, 사라지고 그냥 시그마 표현을 안 쓰고 있긴 한데, 근데 이 시그마 표현을 조금 알아야 활용 문제도 좀 우리가 좀 접근을 좀 할 수 있거든. 좀 쉽게. 그래서 요건 좀 알고 있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변수가 변형됐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ax 플러스 b. 그러니까 확률 변수 x에다가 어떤 a를 곱하고 그리고 어떤 상수 b를 더했을 때 이때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 자, 이거는 그냥 답부터 얘기해 주면 a 2x 플러스 b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x의 평균에다가 똑같이 이제 a를 곱하고 그다음 플러스 b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진짜 별거 없는데. 예를 들어서 2x가 3이래. x의 평균이 3이래. 이런 상태에서 2에 4x-7 요 값을 구해보래. 그러니까 x에다가 그 주어진 변량에 전부 다 4를 곱하고 전부 다 7을 뺀 거야. 그 상태에서 그렇게 바뀐 변량에서 거기에서 평균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럼 이걸 평균, 그러니까 변량을 싹 다 4배하고 7 빼갖고 이제 다 계산한 다음에 그걸 또 이제 곱하고 더해서 막 그렇게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을 이용해서 얘는 이제 2x-7 이렇게 해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됐어? 변량을 다 이렇게 바꿔서 평균을 또 구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구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평균에서 4배하고 똑같이 7을 빼서 계산하면 5 이렇게 이제 계산하겠다는 얘기지. 됐냐? 요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그리고 평균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변형이 됐을 때 얘를 분배를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분배를 하는데 근데 상수는 그냥 지나쳐 가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에만 달라붙고 상수는 지나쳐 간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 이렇게 확률 변수가 좀 복잡하게 x제곱도 하고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4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2를 분배하는 느낌인데 확률 변수에만 달라붙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쓰면 돼? 2 x제곱 마이너스 3 2x 그 다음 플러스 4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x제곱의 평균 구하고 x의 평균 구해서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겠지. 됐어?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인데 vax 플러스 b.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주냐면 a제곱 vx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더해져 있는 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 요건 상관이 없고 그냥 곱해져 있는 거 있지. 이거를 제곱해서 원래 x의 분산에 곱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됐어? 이거 이제 증명 하나씩 다 해주면 시간이 좀 안 모자라나? 해볼게. 그냥 해줄게. 오씨, 그냥 잘 봐. 우리 분산 어떻게 구했지 원래? 그치. 그거에서 빼는 건데 시그마로 보여줄게. 시그마가 원래 개념이니까 시그마에 대한 식이 원래 식이니까 요걸로 이제 보여줄게. 이게 이제 PI, 이게 원래 X의 분산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VAX 플러스 B, AX 플러스 B에 대한 분산을 구한다고 치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I는 1부터 N까지 여기가 이제 AXI 마이너스 플러스 B가 될 거야. 확률 변수가 바뀌었잖아. AX 플러스 B로. 그치? 여기에서 평균을 뺄 건데 근데 이 평균도 X의 평균이 아니라 AX 플러스 B의 평균이어야지 당연히. AX 플러스 B의 분산을 구하려면. 맞지? 그럼 AX 플러스 B의 평균은 당연히 AM 플러스 B겠지. 그치? 1번 첫 번째에서. 그치? 그래서 요거 빼고 곱하기 PI인데 근데 이제 빼면 어떻게 돼? 뭐가 사라져? B가 어차피 사라지지. 그래서 별로 상관없다고. 어차피 사라지니까. 그리고 이제 요게 제곱이잖아 원래. 그치? 여기 제곱이니까 여기 A가 곱해져 있는 거를 이 제곱 바깥으로 뽑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시그마 i는 n부터 n까지 얘가 이제 xi 마이너스 m의 제곱 pi니까 이만큼이 vx잖아.
그지? 그래서 a제곱 vx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똑같아. 평균도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똑같이 나와. 간단하게 나와. 그래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잘 외워서 써먹으면 돼. 이 과정은 별로 필요 없고 그냥 이제 잘 써먹기만 하면 돼. 곱한 거에 제곱해서 원래 분산, x의 분산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시그마 x, 시그마 ax 플러스 b.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 루트만 씌우는 거다 보니까 여기다 루트 씌워버리면 그냥 절대값 a, 시그마 x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얘는 뭐라고 했어? 분산의 무슨 제곱근? 분산의 양의 제곱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값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절대값 a. 됐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나올 때도 있거든. 마이너스 3x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절대값만 씌워서 곱해주면 돼. 원래 시그마에다가. 됐지? 그래서 요것들 가지고 이제 문제 푼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일단 요 상태에서 대표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볼게. 66번부터 한번 보자.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왔대. 확률 질량 함수, 그치? 그러면은 지금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는 x가 1, 2, 3이니까 이산 확률 변수겠지, 그치? 이산 확률 변수. x에다 1부터 대입해봐. 얼마야? k.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4k.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9k. 이걸 다 더하면 얼마야? 1이지, 그치? 확률의 총 합이니까, 그치? 그래서 k 값은 얼마란 얘기야? 4분의 14분의 1이겠지. 이거 구하는 거네. 이거 끝이지. 그치? 별거 없지? 그 다음 69.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대. 이때 px제곱은 1. 자, px제곱은 1이라는 건 뭔 말이야? px가 얼마?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그치? 1일 확률과 마이너스 1일 확률을 더해라. 이런 말이겠지. 자, 근데 지금 보니까 확률도 지금 a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니까 마찬가지야. 다 더해서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다 더하면 몇 a? 8a. 8a가 1 나와야 돼. a가 얼마야? 8분의 1이지. 그러면 이 확률을 구할 수 있지. 얼만데? 8분의 4 더하기 8분의 1인 거지. 그치? 그래서 얼마 계산하면 8분의 5. 이렇게. 별거 없지. 그치? 그 다음 T23. 각 면에 0, 2, 4, 6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정사면체를 2번 던진대. 바닥에 놓인 면에 적힌 두 수의 평균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그래서 너네가 제일 먼저 할 작업은 일단 x가 가질 수 있는 값부터 찾는 거야. 물론 지금은 2 또는 4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표로 그릴 필요는 없긴 한데 연습하는 셈 치고 해보자. 뭐 있을까? 0. 진짜? 0부터 있겠지. 좀 많네 이거는. 아이씨. 일단 해볼게. 0하고 또 1, 2분의 1 있지. 그렇지 않아? 1 있구나. 1 있네. 그 다음에 뭐 있냐? 2도 있냐? 2도 있네. 2도 있어? 2도 있네. 그 다음에 3도 있고 또 4. 그 다음에 5도 있겠지. 그 다음에 6도 있겠지. 개 많네. 이렇게. 맞아. 총 7개가 나오겠지. 됐지? 그럼 이제 확률을 하나씩 구해보자. 2번 던져서 0 나올 확률은 얼마야? 16분의 얼마? 1이겠지. 00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 다음 1 나올 확률은 16분의 얼마? 2, 그치? 0, 2, 2, 0 두 가지가 있지. 2 나올 확률 16분의 3이겠지. 그잖아. 0, 4, 4, 0, 2, 2니까. 그치? 3개 있잖아. 3 나올 확률 4. 그 다음 4 나올 확률 4 나오려면 4, 4나 아니면 2, 6, 6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몇 개? 3개밖에 없지. 그 다음은 2개, 그 다음은 1개 이렇게. 맞지? 그래서 다 더하면 1이 나오겠지. 됐냐?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2 또는 4일 확률, 요 확률하고 요 확률 더해봐. 얼마야? 16분의 6. 그래서 계산하면 8분의 얼마? 3이겠지. 됐지? 물론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다 이렇게 찾을 필요는 없어. 하나씩. 우리가 찾고 있는 게 2하고 4니까 요거 각각의 확률 구해서 더하기만 하면 끝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요건 좀 이따 가자. 요거부터 가보자. 83번. 이거 또 밀도 안 주네. 좀 이따가. 요거부터 가볼게. 88번부터. 봐봐. 자,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때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래. 일단 a부터 구해야지, 그지? 다 더해서 얼마 돼야 된다고? 1, a 얼마? 얘가 8분의 2잖아, 그지? 그럼 8분의 5, 6이니까 8분의 얼마? 2가 돼야 돼. 그렇지. 8분의 2래. 자, 우리 표준 편차, 평균부터 구해봐. 평균 어떻게 된다고? 싸그리 다 곱해서 뭐 하라고? 더하라고. 그러면 얼마인데, 처음에? 3 더하기 4 더하기 6이겠지. 0은 필요 없으니까, 어차피. 얼마야, 그래서? 8분의 13이네. 더럽네. 그 다음 분산 구해보자. 표준 편차 구하려면 분산을 찾아야 돼. 분산은 평균 x제곱의 뭐라고? x제곱의 평균. 그지? 여기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라고. 얼마야? 8분의 3. 맞지? 뭐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8분의 3 더하기 8 더하기 18. 그래서 얼마? 8분의 29? 29. 근데 이거 평균 안 뺐자. 평균 제곱 빼야지. 쉣! 64분의 얼마? 얼마야? 8분의 얘 얼마였지? 앞에 게? 8분의 29였나? 8분의 29에서 64분의 169 빼면 돼. 와, 나 미쳤나봐, 얘네. 왜 이러냐, 이거? 64분의 얼마냐? 8, 5, 72에다가 8, 2, 16이니까 232인가? 여기서 이거 빼야지. 얼마야, 계산하면? 64분의 얼마? 63. 이렇게 나오네. 그치? 그럼 표준 편차는 뭐야? 8분의 루트 63이지. 됐어? 이렇게. 좀 더럽게 나올 때도 있어. 그 다음에 93.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 상황을 보고 표를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뭐 분산이라든지 표준편차라든지 그런 걸 이제 구하는 거지. 보통 물어보는 게 표준편차를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야. 왜냐면은 표준편차를 구하려면 앞에서 평균하고 분산까지 다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표준편차를 물어본다는 건 앞에 있는 것까지 한 번에 다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표준편차를 좀 많이 물어봐. 지금도 이제 표를 한번 그려보면 일단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7개 제비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을 때 나오는 당첨 제비의 개수를 x라고 한대.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부터 찾아봐야지. 뭐 있을까? 안 나올 수도 있지. 아니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뭐야? 2개 나올 수 있고 3개 나올 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네. 자, 하나씩 구해보자. 7개 중에 3개를 뽑았대. 몇 가지야? 73이야. 35가지지. 중에 안 나온대. 4C 3. 그렇지. 그렇지. 나머지 4개는 꽝일 테니까. 그 다음에 얘는 73분의 얼마? 3C 1 곱하기 4C 2겠지, 그지? 그 다음 여긴 73분의 3C 2에 4C 1일 거고 73분의 얼마? 3C 3이겠지, 그냥. 여기 끝이겠지. 됐어? 그래서 계산을 각각 해보면 여기는 얼마야? 35분의 4일 거고 얘는 35분의 얼마? 6, 3, 18인가?
그 다음 여기 35분의 3, 4, 12. 그 다음 여기 35분의 1이겠네. 그럼 다 더해서 1 되나? 괜찮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다 더했는데 1이 안 나왔어. 그럼 내가 어딘가 하나 틀렸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내가 잘 구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평균부터 구해보자. 평균 얼마인데? 35분의 얼마? 18 더하기 24 더하기 3이지. 얼마냐? 계산하는 거. 진짜? 45네? 그래? 그럼 5로 깔 수 있겠다. 7분의 9인가? 이렇게. 그 다음 분산 구해보자. 분산은 이제 x제곱을 여기다 올려서 써주면 돼. 0, 1, 4, 9 이렇게. 그리고 곱하고 더하면 되니까 35분의 얼마? 18 더하기 48 더하기 9에서 제곱 49분의 얼마? 81 빼면 되지. 이렇게. 맞지? 이거 계산 얼마냐? 얘가 잠깐만 66에다가 75? 75? 그러면 약분 되네. 7분의 15? 7분의 15? 그럼 49로 통분하면 얼마인데? 105네 105. 105에서 80을 빼면 되네. 얼마야 그래서? 49분의 24 이렇게 나오지. 뭐 이게 이제 분산이겠지. 됐어? 그러니까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지? 그 다음 98. 자, 100원짜리 동전 1개랑 50원짜리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그 동전을 받는 게임이 있대. 이 게임을 한 번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 그러니까 금액의 기대값이라 했으니까 이 금액을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두는 거지. 그리고 기대값이니까 이 x의 평균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값,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원. 0원 안 나올 수도 있지. 또 50원, 또 100원, 또 150원. 그 다음에 200원까지 가능하잖아. 그치? 50원짜리 2개 있잖아. 100원 하나 있고. 그치? 이렇게. 그러면 해볼게. 얼마야? 아예 0원 나올 확률은 얼마야? 동전을 총 몇 개 던지는 거야? 총 몇 개 던져, 동전? 3개 던지잖아. 그러니까, 그치? 2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1로 시작하지. 그리고 다 뒷면 나와야 되니까 1이지. 그 다음 얘는 50원짜리 하나만 앞면인 거니까 몇 개겠어? 2가지가 나오지. 얘는 100원짜리는? 100원이 나오는 경우는 100원짜리 하나만 앞면이거나 50원짜리 2개가 앞면이거나. 그러니까 몇 가지야? 2가지가 있지. 150원은 몇 가지? 이것도 2가지지. 100원짜리 하나에 50원짜리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200원은 다 앞면이니까 1이겠지. 다 더하면 1 맞나? 맞지? 그럼 요거의 평균 구해봐. 얼마야? 8분의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더하기 200 계산하면 얼마지? 8분의 800이 나오지. 그래서 얼마? 평균은 100원이 되겠지. 그 다음 501. 자, 평균이 마이너스 1이고 분산이 2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변수 y가 ax 플러스 b의 평균이 1이고 분산이 2래. a, b에 대해서 a, b의 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x의 평균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고 x의 분산이 2 그리고 확률 변수 y의 평균이 얼마? 얘가 1이래. 근데 이거를 이제 y가 ax 플러스 b니까 요게 지금 1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거는 aex 플러스 b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아이고 여기. 그럼 요게 얼마였어 아까?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이라는 얘기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분산 vax, vy지. vy가 vax 플러스 b인데 요게 얼마라고? 얘가 2. 그러니까 그렇지. a제곱 vx잖아. 얘가 2라고. 근데 vx가 또 얼마래? 얘가 2잖아. 그지? 그러니까 2a제곱이 2라는 얘기지. 그래서 a제곱은 얼마? 1. a 값은 뿔마 1인데 a가 양수라 했으니까 1이겠지. 그럼 a가 1이면 b는 얼마야? 2가 되겠지. 어렵지 않지?
그다음에 507.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때 시그마 4x 플러스 5를 구하래. 그러면 쟤는 절대값 4 시그마 x지. 그럼 그냥 4 시그마 x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변량에다가 4배하고 5를 더해서 다 바꿔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표준 편차 구해서 이 공식 이용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지. 일단 a 값은 얼마야? 다 더하면 4a가 1이니까 a 값은 4분의 1이겠지. 그래서 4분의 1, 얘는 4분의 2가 되고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이니까 평균부터 구해보자.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처음 거는 마이너스 2네. 그 다음 플러스 0이고 플러스 1이네.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그 다음에 분산. 분산 얼마지? 분산은 x제곱의 평균이니까 요거 제곱 올려주면 1하고 0하고 1이잖아. 그치? 얼마야 그러면? 4분의 2하고 더하기 1이네. 빼기 제곱 16분의 1이지. 그러면 16분의로 통분해서 얼마? 11 나오겠네. 그치? 뭐라고? 뭐 이 새끼야? 뭐 이 새끼야? 뭐 이 새끼야? 11 맞지? 그치? 그러면은 표준 편차 얼마? 4분의 루트 11이지. 맞아. 그럼 대입하면 얼마야 답이? 루트 11이겠지. 쉬워. 졸라 쉬워. 그 다음 11. 파란 공 3개, 노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노란 공의 개수를 x라고 한대.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찾아봐. 뭐 있어? 나 왜 이렇게 자꾸 휘어지냐 이게. 아씨. 에? 다시 잘 좀 그려보자. 뭐 있어? x가 가질 수 있는 값? 노란 공? 노란 공. 그치. 노란 공이니까, 그치. 0하고, 1하고, 2가 있네. 그치. 이렇게. 확률 구해볼게. 뭐 있어? 어떻게 되냐? 5개에서 2개 꺼낸대. 5C2네, 그치? 10분의 1로 쓸게. 10분의 얼마? 노란 공 안 나와. 3C2. 그 다음은 3 곱하기 6이지. 그 다음은 2C1이지. 간단하네. 이제 5x 플러스 3의 분산이니까 v5x 플러스 3 뭐라고 이거? 25 vx. 그치. 여기서 분산만 찾으면 되지. 그치? 평균부터 구해봐. 얼마? 3분의 6 더하기 2니까 미친놈아 10분의. 그치? 그러니까 10분의 8 5분의 4겠네. 맞지? 그럼 분산 얼마인데? 제곱 올려보자. 0 1 4 10분의 6 더하기 4니까 1이네. 그치? 아이고 여기서 25분의 16 빼야지. 맞지? 그러니까 25분의 얼마? 9겠네. 네, 대입하면 얼마? 9겠지. 그치? 개 쉽지? 이게 다야. 졸라 쉬워.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아까 했던 거는 다 이제 이산 확률 변수고, 연속 확률 변수는, 이건 이제 뭐 셀 수 없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지. 셀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범위 내에 모든 실수값을 갖는 그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 예시로 들었던 뭐 예를 들어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시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속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확률 변수와 이제 확률의 대응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거고, 아까는 확률 질량 함수였지.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이제 기호로는 fx라고 쓸 거야. 여긴 진짜 함수의 그래프로 쓸 거야. fx라고 해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표로 그릴 수가 없어. 왜냐면 x값이 그 어떤 주어진 범위 내에 모든 실수값이니까
그거를 표로 하나씩 다 쓸 수는 없잖아. 불가능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표로 그려지는 건 없고 얘는 무조건 이제 함수의 그래프로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프를 그려서 거기서 이제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데 뭐 예시를 하나만 들어보면 이런 걸 일단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너네 버스 좀 자주 타잖아, 그지? 그러니까 버스를 타는데 버스 배차 시간이 10분이래. 그러니까 10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버스래. 그런 버스를 이제 내가 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이제 나갔어. 정류장을 나갔는데, 그럼 내가 정류장을 나갔을 때 내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다리는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x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은 내가 최소 몇 분부터 최대 몇 분까지 기다릴 수 있어? 0분부터, 그지? 10분까지 기다릴 수 있지, 그치? 그럼 0분부터 10분까지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탈 수 있는 그 확률은 0분부터 10분까지 다 일정한 확률이지, 솔직히 얘는. 버스 같은 경우는. 그치? 언제 탈지 아예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 일정한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까 이산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확률을 각각 계산해서, 그러니까 계산을 할 수 있잖아. 각각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렇게 각각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이 면적으로 계산을 할 거야. 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기하적 확률이 있지. 도형의 확률. 그쪽으로 이제 접근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쪽 면적이 이제 확률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0분부터 10분까지 이게 총 면적이 이제 총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확률의 총 합이 돼야 되니까. 이 면적이 1이 돼야 돼, 1.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이게 좀 확률 밀도 함수의 하나의 좀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돼. 주어진 구간에서의 전체 면적은 항상 1이 돼야 돼. 오케이? 그게 확률의 총 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는 시간 x가 한 3 이하일 확률을 구한다 라고 하면 3을 하나 찍어주고 0부터 3까지의 확률, 이만큼의 면적을 계산해주면 돼. 얼마야 그러면? 10분의 3이야. 이렇게. 별거 없지. 그럼 만약에 내가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한 5분에서 한 8분 정도까지라고 해봐. 그럼 이럴 확률은 얼마겠어? 5분에서 8분까지라면. 여기가 한 5분에 있을 거고 8분 여기 있을 거야. 요만큼. 이것도 얼마? 10분의 3이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 면적으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5분에서 8분이면 뭐야? 8에서 5 빼면 3 아니야? 5, 6, 7, 8 아니에요? 아니, 그건 이제 이산확률 변수의 개념이고, 얘는 이 주어진 실수 값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확률로 구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5분, 6분, 7분, 8분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5에서 8분 사이의 모든 실수 값이니까 이 면적으로 계산하는 거야. 면적으로. 오케이? 그 5분, 6분, 7분 그게 아니라 면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 곱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확률로 계산하는 거지.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x가 5일 확률은 어때 그러면?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딱 5분일 확률 0이야. 그치? 5에 대한 이 선의 면적은 0이잖아. 그치? 그래서 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됐어? 그치?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 면적으로 다 계산할 거야. 면적으로. 그래서 면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이야 그래프가 상수함수라서 어렵지 않게 직사각형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요게 근데 이 관계식이 항상 이렇게 상수함수나 이렇게 나오진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곡선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이렇게 곡선으로 나왔을 때 만약에 여기가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이제 전체 전체 구간이라고 해볼게. 문제에서 주어진 전체 구간이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해보자. 그럼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알파부터 x가 알파부터 알파 플러스 3까지 요 정도까지 요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이만큼의 둘러싸인 면적을 구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 곡선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뭘로 알고 있어? 아직 안 배웠구나. 적분을 알고 있지. 너네 지금 적분을 안 했냐? 적분 했지? 정적분 하고 있냐? 정적분. 그럼 알 거 아니야. 아니 활용에 나오나? 활용. 그래. 아무튼
정적분으로 우리가 면적을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인테그랄 알파부터 알파 플러스 3의 fx dx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원래는. 오케이? 근데 이것도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 부분이 아예 빠져버렸어. 그래서 정적분으로 계산하는 거는 아예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곡선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곡선 자체가 안 나와. 개꿀이지. 완전 직선하고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너네가 구하는 면적은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 이 정도밖에 없어. 개 쉽지, 그지? 그래서 전혀 필요 없어 이거. 됐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도 전혀 구하질 않아. 여기서도 원래 이 원래 평균을 구하려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x, fx를 해야 돼. x를 곱해야 돼.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 x 곱하고 확률 밀도 함수 곱하고. 아까 그거랑 똑같아. 이산확률 변수랑 똑같아. 이산확률 변수에서도 평균 구하려면 확률 변수랑 확률 질량 함수 곱해서 다 더해야 되잖아. 그게 이제 여기선 정적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확률 변수 x랑 fx 곱해서 밀도 함수 곱해서 정적분 때리면 이게 평균이거든. 근데 이게 빠지다 보니까 이것도 아예 안 나와. 분산,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 다 정적분으로 구해야 되는 거라서 아예 안 나와. 그러니까 개꿀이지. 그래서 그냥 적당히 그냥 면적만 잘 구해주면 돼. 도형의 면적만 잘 구해서 써주면 된다. 이런 게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몇 가지만 좀 얘기해주면, 얘도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fx. 이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0 이상이 돼야 돼. 항상 0 이상이 돼야 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뭘 이용했다고? 원래는 정적분을 이용했다고. 근데 정적분에서 fx가 x축보다 밑에 있으면 값이 얼마야? 음수잖아, 그치? 확률에는 음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항상 0 이상이 돼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두 번째는 이것도 그냥 인테그랄 쓸게.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만약에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주어진 구간이라고 했을 때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fx의 총 면적은 얼마라고? 1이라고. 확률의 총합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이것도 똑같아. x가 뭐 예를 들어서 뭐 x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원래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를 구하면 되는데 이게 빠지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말로써 뭐라고 나오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냥 면적으로 구한다. 이렇게 됐어?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 별거 없지? 그리고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당연히 하나의 확률은 얼마? 딱 한 점에서의 확률은 0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것도 정적분 생각해보면 너네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가 얼마야? 0이잖아. 그치? 맞지? a부터 a까지는 0 아니야? 그치? 뭐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면적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이거 말고는 뭐 다른 얘기는 없고, 여기서 좀 나올 만한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좀 있어. 보기에서 몇 개, 이제 그래프 몇 개 주어진 다음에, 다음 보기 중에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주어진 구간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해보자. 딱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그 구간에서 다음 그래프 중에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래프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뭐 대충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x축 y축에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대충 그릴게. 이렇게 뭐 하나 더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럼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게 누굴까? 디귿? 진짜? 기억은 어때? 일단 왜 안 되지? 음수 쪽이 있으니까, 그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고. 2번은 니은은 어때? 니은은 괜찮지?
일단 다 x축보다 위에 있어. 그러니까 1번 조건 만족했지. 그리고 이 면적이 얼마야? 1이잖아. 괜찮잖아. 그러니까 다 만족하는 거지. 근데 디귿은 왜 안 돼? 면적이 1이 아니라서. 다 위에 있는데 면적이 이제 6이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따지면 돼. x축보다 위에 있는지 그리고 그 면적이 1이 되는지 그것만 잘 확인하면 찾을 수 있어. 어렵지 않지? 이런 문제 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밀도함수에 대한 내용은 이게 다야. 별거 없지. 요거의 대표 문제가 아까 2개 정도 있었는데 여기 79번 잠깐 볼게. 자, 여기서 이제 너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생들의 성질이 좀 나오는데 일단 이런 문제 풀 때 분명히 또 이번 시험에 이걸로 실수해갖고 막 이제 자책하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거야. 분명히 진짜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는데 분명히 나올 거야. K 얼마냐? K 어떻게 구해? 자, X에다 뭐 넣을 거야? X에다가 2 하고 3하고 4 넣겠지. 얼마야? 2 넣으면 2K, 3 넣으면 4K? 4K. 그 다음 4 넣으면 6K. 그래서 얼마? 1. K 얼마? 12분의 1. 자,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지. 그치? 이게 뭐야 지금? 이산 확률 변수야? 연속 확률 변수야? 연속 확률 변수지. 왜? 뭐라고 나왔으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왔잖아. 맞아? 연속 확률 변수라고. 그러면은 얘는 연속 확률 변수니까 주어진 범위의 모든 무슨 값? 실수값이라고. 모든 실수값.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100%야. 이거 진짜 이거 틀린 애들 분명히 나올 거야. 맞지? 정신 차려. 맞지?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인지 질량 함수인지 잘 보고 거기서 이제 x에다가 뭘 대입해서 계산할지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서 계산할지 그걸 잘 파악해야 된다. 알았어? 분명히 얘기했다 이거. 이거 틀리면 진짜 손가락 다 부러뜨릴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밀도 함수니까 표도 못 그린다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만 그릴 수 있어? 그래프만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럼 2부터 4까지 2 넣었을 때 뭐야? 2K였어? 2K. 4 넣으면 얼만데? 6K라 했나 아까? 그럼 여기서의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대충 그리면 돼. 뭐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대충 이렇게. 어쨌든 확률 밀도 함수니까 X축보다는 위에 있을 거 아니야. 대충 그리면 돼. 그럼 요만큼의 면적이 뭐가 된다고? 이게 1이라고. 됐어? 그럼 이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2K 더하기 6K 곱하기 2가 1이라고. 그래서 까면 얼마? 8K가 1. K 얼마? 8분의 1이라고. 됐어? 분명히 있어. 너네들 문제 제대로 안 읽는 게 너네 성질이잖아. 그지? 분명히 있다 해. 이거 진짜 틀리기만 해봐. 눈깔 하나씩 뽑을 거야 진짜. 알았지? 이거 틀리면 진짜. 그 다음에 83.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단 말이야.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야. 그럼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거야. 아, 얘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얘는 절대값 그래프니까 어떻게 돼? V자로 꺾이잖아. 2가 한 이쯤에 있다고 치면 뭐 이렇게 그냥 꺾이겠지. 그리고 4까지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이제 0 넣었을 때 2A이고 4 넣었을 때도 뭐야? 4 넣었을 때 2A네. 너무 대충 그렸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만큼의 면적이 얼마라고? 1이라고. 그치? 그럼 계산해볼게. 얼마냐 이거? 어차피 얘하고 얘는 좌우 대칭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 한쪽만 구해서 2분의 1이라고 해도 되겠지. 그치? 그럼 이쪽만 구해봐.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A가 2분의 1이니까 A는 얼마? 4분의 1이란 얘기잖아. 그치?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에 절대값 x-2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2분의 5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나왔지. 그치? 그럼 1이 한 이쯤에 있을 거고 2분의 5는 한 여기 좀 더 가깝게 있겠네.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 딱 이만큼의 면적을 찾으라는 얘기야. 요만큼. 됐어? 그러면은 1쪽, 왼쪽을 한번 볼게. 1 넣었을 때 얼마인데? 여기 y 값이 얼마야?
진짜? A 4. 4분의 1이지, 그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1이고 높이가 4분의 1이고 오른쪽은 어때? 2분의 5 대입하면 잠깐 2분의 5 대입하면 2분의 1, 8분의 1이네, 그지? 8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얼마지? 2분의 1인가?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둘이 더하면 되지. 8분의 1 더하기 32분의 1이네. 계산하면 얼마? 32분의 5가 되겠지. 됐어? 이렇게 구하면 돼. 별거 없지 진짜. 얘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찾으면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프 그리면 돼. 그래서 내용은 이게 전부 다야.